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심화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한 자가진단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은 A군은 올해 들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을 할 때마다 동아리원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건강 상태를 취합했는데 문항수가 많고 점점 동아리원 수도 늘어나다 보니 헷갈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원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답변을 간편하게 취합할 방법을 고민하던 A군은 매일 아침 등교 전 사용하는 자가진단 앱을 떠올렸습니다. A군은 최근에 배운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동아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만들기로 하였는데요. 자가진단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만들 앱에서는 질문과 응답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에 따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또 질문에 모두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오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분해하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따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또 질문에 모두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만약 뭐뭐라면 혹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아니라면과 같은 조건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패턴 이해부터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하여 자가진단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셀프체크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앱이기 때문에 이름은 셀프체크로 짓고요. 지금부터는 컴포넌트 배치를 하기 전에 스크린 1을 눌러서 수평 장렬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과 안내가 들어갈 레이블 2개를 넣어줍니다. 제목 레이블은 우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고요. 이름도 제목이라고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제 텍스트 속성에서 보이는 문구를 바꿔줄 건데요. 문구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제목 부분에 글씨가 심심하지 않도록 이 배경색이나 폰트색을 좀 꾸며볼 건데요. 배경색은 사용자 지정색을 통해서 조금 연한 색으로 한번 지정해 보고요. 그리고 폰트 색깔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이나 폰트색이나 그런 배치는 원하는 방향으로 개성 있게 꾸미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정렬도 가운데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왼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안내 레이블도 한번 조금 꾸며볼까요? 우선 안내 레이블도 부모 요소로 너비를 맞춰줍니다. 이제 높이를 글씨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40픽셀 정도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이 레이블의 이름을 안내라고 바꿔주고요. 이제 텍스트 속성에는 다음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별표를 적어주고 이 설문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귀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안내 레이블도 제목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배경색이랑 폰트를 좀 비슷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배경색은 회색으로 바꾸고 폰트는 회색에 잘 보이는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목 레이블과 안내 레이블을 좀 꾸며보았고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레이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너비는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어 주고요. 높이는 60픽셀 정도 바꿔줍니다. 이 레이블의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블의 이름은 질문 1이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속성에 한번 질문 내용을 적어볼까요? 텍스트 속성에 기존에 있던 레이블 1의 텍스트 문구를 지워주시고요. 1.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상 증상이 있나요? 라고 적어주시고요. 괄호를 열고 그 임상 증상에 대한 얘기를 좀 써주도록 할게요. 37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손실 또는 폐렴.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질문의 텍스트를 좀 또 꾸며보도록 할게요. 폰트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폰트 크기는 15로 키워주고 글꼴은 굵게 레이블의 배경색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한번 분홍색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질문 칸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할 체크박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수평 배치를 우선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수평 배치를 넣고 그 안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체크박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체크박스 2개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이 체크박스들도 보기 좋게 너비를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두 체크박스 모두 부모 요소에 너비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인 수평 배치 역시 부모 요소에 너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비는 맞췄고요. 체크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첫 번째 체크박스는 질문 1에 예 라고 이름을 바꾸고 텍스트 안에는 예 라고 적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체크박스는요. 이름을 질문 1에 아니요 라고 바꾸고요. 그리고 텍스트에는 아니요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체크박스 2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레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가면 되는데요. 레이블을 우선 넣어주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춥니다. 그리고 높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60픽셀 정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레이블의 이름은 질문 2라고 바꾸겠습니다. 질문 2. 이제 텍스트 속성에 한번 질문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존 텍스트에 있었던 문구를 지워주시고 귀하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이 폰트도 좀 바꿔줄게요. 글꼴 크기는 15, 글꼴은 굵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의 배경색도 안과와 마찬가지로 분홍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체크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수평 배치를 넣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체크박스 컴포넌트를 2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비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박스 2개의 너비와 질문 레이블의 너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체크박스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체크박스 2의 첫 번째는 질문 2의 예. 그 옆에는 질문 2의 아니요 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버튼 위에 보이는 문구도 수정해 주어야겠죠. 첫 번째 거는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박스는 아니요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답변 체크박스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넣어주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고 높이는 60픽셀 정도 바꾸어주고요. 이 레이블의 이름은 질문 3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속성에 있는 질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존 질문을 지우고 3번 귀하 또는 동거인이 방역 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질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폰트를 15 정도로 키우고 글꼴은 굵게 해줄게요. 이제 레이블의 배경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배경색은 분홍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예, 아니요 체크박스를 넣기 위해 수평 배치를 넣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예, 아니요가 될 체크박스 2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아웃과 체크박스의 너비부터 조정을 해보고 시작할까요? 그 전에 이름을 질문 3의 예와 질문 3의 아니오로 바꿀 건데요. 질문 3의 예로 바꾸고 텍스트는 예가 되고 질문 3의 아니오로 이름을 바꾸고 체크박스 위에 보이는 문구는 아니요로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너비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체크박스도 앞에 2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는 것 외에는 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질문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응답을 전송하기 위한 제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가져온 다음에 버튼의 이름을 제출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위에 보이는 문구도 제출이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알림 컴포넌트를 가져올 건데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알림 컴포넌트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응답을 제대로 해달라는 경고창을 보여줄 거예요. 알림 컴포넌트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앱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일까요? 앱에서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체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체크박스가 막혀야 돼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1에 대해서 먼저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1의 예를 누르고 언제 질문 1의 예가 변경이 되었을 때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져온 후에 우리 질문 1의 예 체크 여부를 한번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질문 1의 예가 체크가 되었을 때 질문 1의 아니오는 체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 1 아니오의 체크 여부 값을 지정하는 블록을 가져오고 거짓으로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얘를 클릭하면은 아니오는 클릭할 수 없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클릭하게 되죠? 복제를 해서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는 질문 1의 아니오가 체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을 때는 질문 1의 얘가 거짓으로 되게 한번 코딩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질문 1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복제를 통해서 이번에는 질문 2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2는 마찬가지로 예의 체크가 되었다면 아니오가 거짓이 되게 하고요. 반대로 질문 2에 아니오가 체크되었다면 질문 2의 예는 거짓이 되도록 합니다. 똑같이 복제를 해서 질문 3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3도 복제를 통해서 하고요. 위에가 조금 잘못되어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3이 예일 때는 질문 아니오가 거짓이고 이번에는 질문 3에 아니오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반대로 질문 3에 예가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그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질문 1, 2, 3 세 개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자가진단 설문을 모두 응답해야 제출이 되는 한번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요. 우리가 제어에서 우선 조건 블록을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뭐뭐라면 아니라면 블록을 가져오고 이제 논리 블록을 이용해 볼 건데요. 또는이랑 그리고 블록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또는 블록은 그 질문에 대해 예가 됐든 아니오가 됐든 체크했으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블록은 질문 1, 2, 3 세 개 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또는 블록을 가져와 볼까요? 또는 블록은 그 안에 우선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라도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선 질문 1에 대해서 질문 1에 예의 체크 여부 또는 질문 1의 아니오의 체크 여부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체크가 되어도 OK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질문 1도 필요하고 질문 2도 필요하고 질문 3도 필요하죠. 이 세 질문 모두 예 또는 아니오 둘 중에 하나만 체크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 1, 2, 3 모두 이게 오케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개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논리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블록을 가져올 건데요. 그리고 블록을 같이 써주기 위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리고 블록 안에 방금 만들어 두었던 또는 블록들의 조합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은 이제 다른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우선 그 전에 이 세 개가 모두 충족이 안 됐을 때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은 경고가 떠야겠죠. 모두 질문에 대답해 달라는 경고를 내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알림 컴포넌트를 이용할 거예요. 알림 컴포넌트에서 경고창 보이기 호출 블록을 가져오고 우리 텍스트 블록에 들어가서 직접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내용은 질문에 모두 답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이제 세 문항 중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대답했으면 등교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해볼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다시 디자이너 화면으로 돌아와서 화면을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우리 스크린 원 옆에 보면은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스크린 추가를 누른 후에 첫 번째로 만들 스크린의 이름은 You Can't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디자이너 화면이 나옵니다.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고요. 레이블을 2개를 끌고 오도록 해볼게요. 이 레이블 2개를 끌고 오는 이유는 문구 두 줄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는 You Can't 디자이너 화면이기 때문에 등교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적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레이블에는 우리 특수 기호 하나를 넣도록 할게요. 별 기호를 하나 넣어주고요. 별 모양 기호를 넣어주고 그 아래에는 등교할 수 없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디자이너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죠? 그래서 문장 2개를 좀 줄바꿈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줄바꿈은 지난 강의에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 역슬래시가 필요한데요. 역슬래시만 하게 되면 아직 안 바뀌고 그 옆에 알파벳 소문자 N을 넣어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역슬래시에 알파벳 소문자 N을 넣어주면 이렇게 줄이 바뀌고요. 텍스트를 가운데로 해주면 더 보기 좋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 글꼴이 너무 작다면 글꼴 크기를 16 정도로 키워주면 좋고요. 글자 색은 검정색도 좋지만 어플을 조금 더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자로 바꾸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어플의 사용 방식이나 사용 용도에 맞게 글자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구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 요소 맞추기를 이용해서 높이나 너비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 스크린 자체에 수평 정렬이나 수직 정렬을 바꿔서 배치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You Can't를 만들었고 이번에 You Can 스크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Can이라고 스크린 이름을 지어주고요. 확인을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크린이 뜨게 됩니다. 우선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이블 2개를 끌어오도록 할게요. 이 레이블 각각은 아까 이전에 You Can't와 마찬가지로 특수 기호 하나가 들어가고 적당한 문구가 한 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제 적당한 문구와 기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블 1을 누르고 특수 기호 별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 2의 텍스트 내용을 바꿔야겠죠? 이번에는 자가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문구의 글꼴을 16 정도로 키워주고요. 글자 색을 바꿔줘도 되고 텍스트를 가운데로 맞춰줘도 되고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텍스트를 가운데로 맞추고 글자 색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이블 1, 2를 다 넣어서 등교를 할 수 있을 때 혹은 이제 출석을 할 수 있을 때 문구가 나오게 되겠죠? 자가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스크린 1으로 다시 돌아와서 블록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아까 마저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완성해 봐야겠죠? 만약 뭐라면 뭐뭐 아니라면 블록을 가져오고요. 이 블록을 아까 만들어줬던 뭉치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블록들이 잘 보이게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모라면 아니라면 블록을 아까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또는 블록을 이용할 건데요. 또는 블록 두 개를 합쳐서 가져온 다음에 질문의 셋 중에 하나라도 얘를 클릭했으면은 참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 1 얘의 체크 여부랑 질문 2 얘의 체크 여부, 질문 3 얘의 체크 여부를 또는에 이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얘가 있으면은 코로나19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교할 수 없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에 와서 다른 스크린 열기가 있어요. 다른 스크린 열기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첫 번째는 You can't 블록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교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뜨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교해도 된다는 You can 스크린이 열리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비워두었던 곳에 이 블록 뭉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 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AI 컴패니언을 열어서 QR코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니오라고 했을 때는 자가진단이 완료했다는 창이 뜨고요. 얘를 하나라도 섞어서 제출하면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자가진단 앱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통해 자가진단 앱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후에 이상 증상이 응답되면 바로 1339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앱 인벤터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와 블록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1강에서 사용하였던 블록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블록들을 활용하면 1339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정해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